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은평구 녹번천 복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박주민 의원이 녹번천 복원 사업이 서울시 투자 재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박 의원은 녹번천 복원 사업은 현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실시 설계를 하고 있고 내년 3월 설계를 완료해 6월에는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그동안 복원 구간과 예산이 늘었다 줄었다 하기를 반복하면서 투자 심사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중단 없이 완공까지 나아갈 일만 남았다며 2027년 녹번천 복원 사업이 완료되면 노후 하수관로 교체도 함께 진행해 불광천 수질도 개선되고 주변 상권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21대 총선에 이어 22대 총선에서도 녹번천 복원 사업 지속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면목선 경전철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었습니다. 면목선 경전철은 동대문구 청량리역에서 중랑구 신내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9,147km에 이르는 노선인데요. 12개 역사로 구성되며 사업비는 1조 814억 원입니다. 서울시는 면목선 경전철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차량을 고무 차량에서 철제 차량으로 변경하고 총 사업비 절감 전략 등을 마련해 기재부에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심의가 진행된 강북 횡단선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습니다. 강북 횡단선은 산악 구간을 통과하는 노선 특성상 상대적으로 비용은 많이 투입되나 수요는 적게 예측돼 경제적 타당성이 낮게 평가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시는 강북 횡단선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주요 노선으로 노선 조정과 사업성 제고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재추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부터 서울시의회가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를 진행합니다. 시의회는 정례회 기간인 19일부터 24일까지 예결위원회를 열고 올해 첫 서울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인데요. 이병도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이번 추경안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이병도 예결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3조 정도 규모의 추경이 있었는데 올해 규모 자체가 이제 크진 않은 거는 작년 본 예산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제 뭐 세수 부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산 규모가 줄었고 그만큼 재원의 이제 한계 때문에 규모가 좀 이제 그 예년에 비해서는 이제 적은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꼭 필요한 예산들, 긴급한 예산들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또 필요한 예산, 그 추경이다. 여러 가지 시민들의 삶이나 여러 가지 서울시의 여러 가지 현안 관련해서 꼭 필요한 내용들이 꼭 해야 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추경들이 제출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경기가 좀 위축되고 또 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 심리도 위축되고 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데요. 그런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예산들이 좀 많이 편성됐거든요. 골목상권 특화 지원 사업이라든가 또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서울사랑 상품권들을 발급하는 예산들도 마련돼 있고요. 사실 저도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분야인데요. 저출생 대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고 또 그만큼 이제 시급한 대책인 건 맞는데 실효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들이 저출생을 좀 극복하는데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들을 그 의원님들과 함께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크게 이제 3대 분야의 예산인데요. 말씀하셨던 이제 민생 분야, 또 안전 분야, 또 매력 분야인데 좀 민생 분야라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 또 안전도 이제 어쨌든 여러 가지 또 장마철 앞두고 수해를 뭐 예방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 다만 이제 매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전반적으로 이제 서울시 정책에 있어서 필요한 건 맞지만 또 이제 이렇게 좀 규모가 좀 적은 상황에서 꼭 필요한 예산인지를 좀 더 꼼꼼하게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반기 이전은 저는 이제 좀 의회직을 좀 많이 맡았던 상황이었거든요. 초반에 1년 차에는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았었고 또 2년 차는 예결위원장을 맡아서 의회직을 좀 이제 수행하느라고 또
뭐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의원의 본연의 역할들, 뭐 조례를 발의한다든가 또 지역에 더 집중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후반기에는 이제 그런 의회직을 이제 맡지 않을 예정이니까 상임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의원의 본연의 역할을 좀 더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부선이라든가 또 신사구개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은평도 이제 교통 문제가 굉장히 이제 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서울시에서도 교통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위에서 활동하고 싶은 이제 그 희망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잘 되면 그렇게 교통위원회에서 좀 열심히 지역의 현안과 서울시 교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생각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회생 프로젝트 지역을 살려라 순서입니다. 지역 소멸 문제와 함께 지역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제도까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각종 국가고시 준비를 위해 수험생들이 몰려들어 형성된 고시촌, 관악구 신림동과 동작구 노량진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신림동 고시촌은 사법시험 폐지로 노량진은 공무원 열풍이 꺾이면서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위기에 직면한 고시촌에 새숨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요? HCN 박상학, 김민욱 기자의 연속 보도입니다. 노량진의 명물 컵밥거리, 노량진 고시촌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값싸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어 한때 수험생들이 길게 줄을 서던 모습은 이제 찾아보기 힘듭니다. 막 손님이 너무 많아서 아주 귀찮을 정도였죠. 뭐.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만 더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고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노량진의 학원가가 형성된 건 1970년대 말부터입니다. 당시 각종 임용시험 학원이 노량진으로 옮겨왔고 외환위기 등을 거치며 시험문이 좁아질수록 공시생들이 더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게 공무원 시험의 메카가 된 노량진에서 공시생이 줄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의 인기가 시들해진 데다 팬데믹으로 온라인 강의가 자리 잡으면서 학생들이 노량진 인근에 거주할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인강을 통해서 보충하는 거니까 인강을 통해서도 꽤 공부가 더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열악한데도 되게 비싸거든요. 한 달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인강도 되게 잘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거기서 들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역을 떠받치던 공시생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고시원을 비롯한 일대 상권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옛날에 반토막이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단골로 하고 5천 가위 내놨어요. 지금 2층도 비었고 지하도 비었고. 과거 명성을 잃어버린 노량진 고시촌은 향후 대규모 개발과 함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노량진 일대는 현재 총 8개 구역에서 이주와 철거가 진행되며 전체 9천여 세대 뉴타운 개발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옛 수산시장 부지, 수도자재센터, 노량진역 등 지역의 초고층 랜드마크가 될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 청사진도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그동안 올림픽대로 등으로 단절된 노량진과 여의도를 직접 연결하는 수변 복합 거점을 구상 중입니다. 이럴 경우 기존 노량진 고시촌 상권은 향후 10년 안에 대규모 주거단지와 상업, 문화, 업무시설에 둘러싸인 새로운 환경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주거단지들이 전부 다 조금 말끔하게 정비가 될 거고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요, 상권 수요도 반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노량진역 앞에 있는 상업지역도 수요가 바뀔 거다라고 저희는 예측을 합니다. 다만 기존 상권과 새로운 상권이 시너지를 내기보다 단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명성을 잃은 노량진 고시촌의 변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주변 대규모 도시개발 움직임이 노량진에 새숨을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박상학입니다. 과거 서울의 대표 고시촌으로 불리던 관악구 신림동은 이 청년들의 꿈이 흘러든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법고시 폐지 이후 급격히 쇠락하면서 침체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자리에 모여 생일초를 밝힌 주민들. 고시촌에서 같은 달 생일을 맞은 이들을 축하하기 위해 열린 합동 생일잔치입니다. 청년 고시생들의 임시 거처였던 관악구 신림동 고시원에는 이제 1인 중장년 가구가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거주자의 90%가 남성인데
40대 이상 중장년이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웃을 만들어서 그분들과 함께 지내자. 그래서 오늘 생일 파티 같은 것도 뭐 생일자 맞는 분들이야 뭐 한 대여섯 분 되지만 뭐 많은 분들이 와서 서로 축하해주고. 한때 고시생만 4만여 명으로 추산됐던 신림 고시촌. 대학동으로 불릴 만큼 인근 서울대 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이 유동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사법고시 폐지 이후 현실이 된 고시생의 이탈은 공실 증가와 함께 가계 폐업 등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쇠락의 길로 접어들던 고시촌, 최근 변화의 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낙성 벤처밸리와 신림 창업밸리를 양축으로 하는 관악 S밸리, 민간 기업의 자발적인 유입을 유도해 창업 공간을 늘리는 동시에 벤처기업 간 협업을 돕습니다. 벤처 창업 지원 시설은 현재 모두 16곳, 다양한 육성 프로그램과 저렴한 임대료 등 혜택을 내세우며 기업 유치에 나섭니다. 사무실 공간 얻기가 참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그걸 안정적으로 일단 해주시는 게 너무 좋고요. 뭐 회계라든가 법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도와주시니까. 지난 2022년엔 S밸리가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 기반시설 확충도 가능해졌습니다. 신림동은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권으로 나갈 때 교통이 의외로 너무 편하더라고요. 환경에 대해서는 너무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도 입주 공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S밸리의 성공, 결국 지속 가능성이 관건입니다. 다양한 벤처 육성 기관을 통한 투자 연계와 연구자금 지원으로 안정적인 벤처 생태계를 구축해 지역 상생을 극대화하는 일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관악구에 벤처 펀드들이 들어와 가지고 일상적으로 벤처 기업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짜주는 게 지금은 관악 벤처밸리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용나는 개천으로 불리며 청년들의 꿈을 품었던 신림 고시촌. 이제 2030 창업 인재들이 글로벌 기업을 꿈꾸는 기회의 도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HCN 뉴스 김민욱입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정부가 9.19 남북 군사 합의 효력 정지로 강력 대응했습니다.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훈련을 재개하기로 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카드도 꺼내든 건데요. 그런가 하면 탈북민 단체는 대북 전단이 담긴 대형 풍선 10개를 북한으로 날려보냈습니다. 그 안에는 1달러짜리 지폐 2,000장과 가수 나훈아, 이명웅의 노래, 드라마 겨울연가가 담긴 USB 메모리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 대한민국의 실상을 알리고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독재를 비판하고자 한 건데요. 북한은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추가 도발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대량 살포할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지만 만에 하나 생화학 무기나 폭탄을 담아 타이머로 원하는 시간에 폭발시키는 고강도 도발을 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식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해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다며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도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이때 철두철미한 군 당국의 대비와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5주 연속 오른 가운데 강북에선 은평구, 강남에선 양천구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6월 첫째 주 서울의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1% 올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은평구는 신서동과 응암동 구축 위주로 0.2%, 양천구는 목동과 신월동 중소규모 위주로 0.13% 상승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